자, 스토킹죄 사례. 요거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보게 된 거예요.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빌려준 돈이 있어. 그걸 정리하는 중에 상대방도 정리하자 했고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근데 차용증을 쓰기로 한 당일날 갑자기 제가 무섭다, 제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며 만나길 거부하면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잠수 탄 당일부터 3, 4일간 수십 차례 카톡을 했습니다. 물론 답장은 없었고요. 저 일이 11월경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 12월에 3, 4일, 12월에 3, 4일, 1월에 2, 3일 돈 변제 요구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월은 건너뛰고 3월 9일에 제가 네 이러고도 사람이냐 이럴 수 있냐라는 카톡을 마지막으로 보냈고 상대방은 저를 잠정저취를 신청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고 22일 어제 형사분한테 조사 일정 조율하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고 네가 사람이냐고 연락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연락한 건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후기가 올라오는데 결국은 제가 불리하네요.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전과자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나 만났는데 스토킹 전과자가 되게 생겼네요.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쓰기로 한 날 잠수 탄 건데 이거 제가 형사 걸기도 애매하고 저만 돈 달라고 카톡 보냈다가 전과자 될 것 같네요. 인생이 이런 쪽으로 풀리는지 참. 요약하겠습니다. 2년 사귄 여자애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액수가 좀 컸나봐요. 그래서 차용증을 쓰자고 했습니다. 돈은 이미 빌려줬고. 근데 차용증을 쓰기로 한 날 여자애가 잠수를 탄 겁니다. 그래서 약 3개월에 거쳐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셨다고, 스토킹죄로 아마 벌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이게 요즘 대한민국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막 하남자들 같이 요 한여들 다 신이야 뭐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연애도 하면 안 돼, 야스했다가 전부 뭐 간으로 들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겪지도 않은 일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없는 일은 아니야. 근데 심지어 없는 일이 아닌 걸 넘어서 이게 지금 처음 본 사람이 아니잖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쫓아오고 내 번호를 알아내서 뭐 카톡을 하고 이게 아니고 2년 동안 사귄 남자가 다른 연락이 아니라 돈 갚으라고 연락을 한 건데 이게 스토킹죄가 적용이 된 거야. 스토킹죄하고 성폭력, 뭐 성희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진짜 유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는 것처럼 수사를 한대요. 말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실제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애초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 신고 당한 새끼는 범인이다 생각하고 수사가 들어간대. 이 사람은 문자 남긴 내용도 다 있어. 근데 이러는 거야. 돈 갚으라고 한 문자인 거 내용이 다 있는데도 이런 거야. 나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봤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은 저는 그냥 때릴 거예요. 때리고 차라리 그냥 폭행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난 그냥 그 여자 존나 까고 강냉이 다 털고 그냥 폭행으로 빵 갔다 올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찰이 회유를 많이 한다고 해요. 뭔가 저는 억울하다, 나 안 그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할 때. 그때 경찰이 추행이나 스토킹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이거 어차피 신고 당하시면은 무죄 받기는 거 힘드시다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그냥 그거 내셔라. 뭐 그게 뭐 자력에 뭐 크게 막 이렇게 남거나 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범죄 이력을 검색해 보는 게 불가능하다. 나이 아저씨 보셨죠? 뭐 이러면서 회유를 많이 한대요. 그럼 많은 젊은 남자들이 그거에 쫄아가지고 그냥 다 인정을 한대. 인정을 안 하려면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요. 형사사건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미니멈이 330이에요. 부가세 빼고 300이라서 형사사건 이렇게 맡기면은 330만 원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길지 확신이 없는 데에다가 330만 원 쓰는 거보다 차라리 벌금 100만 원 내는 게 낫다 이렇게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젊은 남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같은 거예요. 지인이 집 앞에서 고성방가하는 여자들이랑 시비 붙어서 싸웠는데 여자 3명이 엉덩이 만졌다고 구라쳐서 성추행범됨.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저런 각이 나왔다, 여자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추행범으로 몰려고 하는 게 보인다, 저는 바로 X발 강냉이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강냉이 호도도독 털고 그냥 폭행으로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냥 징역 6개월 갔다 올게. 이거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돈 갚으라고 독촉 문자를 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년이나 사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들어낸 게 오로지 여자들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빼미들 탓이다, 다 빼미 빨리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는 박수는 손뼉이 마주쳐야 난다고. 이런 개 같은 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빼미를 필두한 여자들이 만든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진짜 스토커 새끼들이 만든 거죠. 우리 이제 TV로 막 그런 막 형사사건 이런 거 이제 소개해 주는 거에서 많이 봤잖아요. 부산 서면이었나? 거기에서는 어떤 여자 엘리베이터 타는데 뒤에서 막 플라잉 돌려차기로 여자분 머리 깐 다음에 막 주먹으로 얼굴 졸라 까고 어디를 끌고 가가지고 막 했던 그 미끼도 있고. 뭔지 알지? 술 취한 거 같은 여자 있으면 뒤따라 가가지고 문 닫을 때 발 빵 넣어가지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새끼들 있잖아. 이런 새끼들을 잡기 위해서 뭐 스토킹법이든 뭐 무언법이든 막 이런 게 만들어진 건데 정작 그런 새끼들은 잘 잡지도 못하면서 애먼 일반 한남들만 쳐잡고 있잖아. 그리고 스윗한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하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되게 혐오하는 친구가 있다고 쳐봐. 인터넷에 그런 친구들 많잖아. 여자들한테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여자를 좀 싫어하고 막 빼미 어쩌고 한여 어쩌고 막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런 애가 성추행을 하겠냐고. 자기 엄마도 싫어하는데. 또 의사 중에 누구 한 명 또 잡혔죠. 후배 의사인데 같은 건물에 사는데 몰카 설치했나 뭐 그 짓거리 하다가 또 의사 한 명 잡혔잖아. 그런 애들 보면은 뭐 평소에 여자들한테 막 막대하고 욕하고 이런 애가 있냐고.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누가 그래요? 되게 여자한테 스윗한 애들. 여자한테 스윗한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니까. 보통 여자를 너무 원하는데 그런 여자를 얻을 능력은 없어. 그러면은 되게 스윗하거나 뭐 선물을 많이 사주거나 돈을 많이 쓰거나 남들이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주거나 하는 특별한 행동으로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꽤 많은 남자들이.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범죄까지도 가는 건데 꼭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쁜 여자를 만날 능력이 없는 남자 새끼 중에서 보면은 존나 스윗한 새끼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뭐 한두 명은 있잖아요. 정상적인 새끼면은 뭐 만약에 여자가 좀 뭐 대도 않는 소리를 해. 아니 결혼할 때 여자는 혼수 3천만 하면 됐지. 솔직히 뭐 마통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결혼하고 갚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직장 그만두고 막 이질하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아이 그건 좀 아니다. 요새 남녀 평등 시대에 그건 아니지. 남자한테는 3억짜리 집어해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 혼수해오는 건 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흑자 같은 새끼들은 빨 도둑년이네. 결혼으로 팔자 고칠라 그래? 걸뱅이년이네. 이럴 거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나는 뭐 남자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능력 있으면 남자가 할 수도 있지. 뭐 결혼 사랑으로 하는 건데 뭐 그걸 5대5로 꼭 나누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능력이 있어서 여자가 돈이 없어도 돼. 혼수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와도 돼. 대신 그 여자가 예쁘고 녀망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는 난 정상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새끼는 이상한 새끼가 맞아요. 아니 남자가 집 좀 해올 수도 있지. 집 못 사는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새끼가 많아. 성별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조금 쪼잔해 보일 수 있잖아. 남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네 친구 중에 하나가 김흑자가 결혼을 해. 김흑자가 니네 친구야. 근데 김흑자가 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공대 나왔고 저기 학사까지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2살인데 연봉 한 6천 7천 안정된 직장이고 그리고 걔는 막 돈도 허투루 안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파트 청약도 막 어떻게 운 좋게 돼가지고 곧 있으면 아파트도 가질 수 있고 막 이래.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차를 조금 과한 걸 뽑아. G70 한 이 정도를 뽑아. 물론 그 친구 능력이면 살 수 있는데 평소 그 친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살 친구가 아니잖아. 그러더니 야 너네 시간 되냐 이러면서 언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인생에서 사실상 거의 첫 여자친구야. 그전에는 이제 풋사랑 같은 건 했는데 리얼 연애는 사실상 이게 처음이야. 그 여자 태워주려고 사실상 차도 산 것 같고 만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 그러고 아파트는 얘가 사는 걸로 한다 그러고 그 여자분은 뭐 직장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사실상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 그러는데 맨날 준비만 하고 뭐 되는 게 없고 옛날에 뭐 피팅 모델 한 두어 번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옛날에 피팅 모델 했었고 막 이지랄 떨고 인스타에서 막 공댕장 흔들면서 뭐 팔로우 모으고 막 이런 여자야. 얘 결혼하면은 솔직히 직접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정신 설거지 한다. 얘 어떡하려고 그러냐. 정신 못 차릴 텐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막상
너네가 그런 일이 닥치잖아? 남자들도 많이 홀려. 남자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고 이게 힘들어. 남자도.